가수 아이돌 모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의상부터 벌써 남다른데다가 카메라 보고 손 흔드는데 아이돌 그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딱 맞춘 게. 손 한번 다시 흔들어봐요. 예,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예. 네, 이게 아이돌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남성분의 출근을 나이는 하는 아, 분위기, 예. 아니 이런 옷은 어디서 팔아요? 아침마당을 위해서 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아유, 알도 스타일리스트가 잘한다. 따로 있으신가 봐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도 계신데 오늘 저희를 이렇게 음악 천사 컨셉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컨셉이 있구나. 음악 천사. 네. 좋다 좋다. 아 근데 이름은 알고 보니 혼수상태인데 천사라고 하니까. 사실 이분들 알고 보면 멀쩡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름에 대해서 어디 가면 많이 물어보시죠? 왜 알고 보니 혼수 상태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래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사실 제 예명이었어요. 예, 김경범 씨. 예, 음악 작업을 하고 작곡하다 보면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이렇게 멍한 상태가 딱 되니까 너는 그냥 혼수 상태로 하면 잘 되겠다. 예. 그러니까 워낙에 음악에 집중하는 그 모습에 대한 별명이었던 셈이네요. 네. 그랬는데 제가 옆에 있는 김지한 작곡가와 이제 팀을 결성을 했는데 이게 기사가 난 거예요. 뭐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에 김지환, 콤마, 알고 보니 온 상태, 팀 결성이라고 기사가 났는데요. 형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혼수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 형이 자신의 이름의 반쪽인 알고 보니를 저한테 줘서 제가 알고 보니가 되었고 혼수 상태 이렇게 팀이 됐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혼수 상태시고 저분이 이제 알고 보니 이름을 가져가시고. 김지환은 알고 보니, 김경범은 혼수 상태. 네. 이름도 참 재밌어요. 아니, 훈훈하잖아요. 그럼. 이름의 반쪽을 떼어준다는 게 보통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을 띄워준 거랑 마찬가지잖아. 지금. 아니, 띄워줬는데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저한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친구라서. 여기 저 생방송에 도전품의 무대 죄송합니다. 보고 이렇게 작곡가 이름이 자막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네. 처음에 알고 보니 혼수 아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방송 사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끔씩 네, 이름 네.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난처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은데 가장 난처할 때는 사실 저희 장례식장에 가끔 화환을 보내야 될 때가 아, 있잖아요. 좋아. 거기다 이제 너무 슬픈 일을 겪으신 분들인데 뭐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고 보내는 일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건 너무 결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곡가 김지환 콤마 김경범이라고 보냈는데 잘 모르세요. 그렇게 보내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론이라고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식장에는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와도 되는데 장례식장에는 조금 어려움이 조심스러운 있네요. 마음이에요. 야,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그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좀 의외로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난 또 궁금한 게 이 두 분이 이제 각자 작곡을 하시다가 둘이 합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나름 히트곡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몇 곡이나 되냐? 몇 곡? 저희가 얼마 전에 봤을 때 1285곡이 저희가 만든 작품이 두 있더라고요. 분이 같이서 한 게. 네. 네. 천 곡이 넘어요? 천 곡이 넘어요. 아니 거기에 히트곡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저작권료는 얼마나 나와요? 근데 저작권료는 안 물어볼게요. 하지만 그 저작권 협회 등록돼 있으면 연간에 그 랭킹들이 있잖아요. 그 랭킹에 한 10위 안에는 들어가시나? 아유 10위가 뭐예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 같다. 아유 5위 안에 들어가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엄청나네. 지금 이광기 씨가 궁금해 죽겠는 건 한 달에 얼마 버냐야. 근데 그런 건 말씀드릴 이광기 수가 씨 없죠. 친해지세요. 아니 나도 옆에서 혼수 상태가 되고 싶어요. 얼마 전에 경연 프로그램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오시면서 길에서도 많이 알아보시죠? 많이 알아보시고 네.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혼수 상태 반가워요 이러시면 참 좋은데 네. 이제 어머니들이 약간 헷갈리신 분들은 심정지 반가워요, 응급실 반가워요, 뭐 심장마비 반가워요 이러면 너무 저희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얼른 보내드려야 되니까 반가운 인사도 하고 싶으시고. 이거 손을 잡으시고 예. 심정지 반가워요, 응급실 반가워요 이러시면 그러면 내가 저는 저 보니까 혼수 상태예요. 두 분이 오래 사실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긴장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 건강 체크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아유 알고 보니 재밌는 양반들이네. 맞아요. 네,
네. 1285곡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명곡들도 한두 곡이 아닐 거예요. 엄청 많을 것 네. 같거든요. 하나하나 그걸 살펴볼게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명곡만 해도 정말 수십 곡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스타 작곡가가 만든 이 특별한 명곡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이라서 정말 다 나열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아침마당만 해야 돼요. 그래서 딱 4곡만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곡 어떤 곡인가 했더니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송가인 씨의 서울의 달. 네. 서울의 달이라는 제목은 워낙 김건모 맞아요. 씨의 노래로 또 잘 알려져 그러니까요. 있어서. 이미 유명하니까 같은 제목으로 다 노래를 내놓기엔 좀 부담도 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고민이 제목이 특히나 많았던 곡인데 그 원래 서울의 달의 제목이 엄마 손맛이었어요. 어머니의 손맛에 관한 노래였는데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어머니의 손맛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고 특히 왜냐하면 가인 씨도 이제 꿈을 위해 상경을 하셨고 저희도 꿈을 위해 서울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코드가 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이제 그 제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서울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달이고 고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달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서울의 달이라고 하자. 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전에 이건우 작사가님이 나오셨을 때도 이 곡을 이렇게 본인이 작사하셨다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네네. 애착이 가는 곡인가 봐요. 네, 작가분들. 선생님과 이렇게 예. 합심을 해가지고 또 이런 명곡을 또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송가인 씨가 경연 프로그램 통해서 예. 깜짝 등장한 다음에 발표해야 하는 노래여서 오히려 부담이 더 될 수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있었겠어요. 싶은데. 굉장히 힘들었던 곡 작업이었어요. 수정만 40-5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5번이 아니라 40-50번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 곡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대표님도 그러시고 가수인 송가인 씨도 이 곡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계속 수정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명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남의 선배 노래만 부르다가 이제 내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이게 정말 고생하셔서 명곡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띄웠어요, 네. 띄웠어. 보람 있지. 두 번째 곡은 정말 우리 광교 오라버니 말씀처럼 저작권료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만큼 모두가 아는 이 노래 영탁님의 주인공이구나. 찐이야. 찐이야. 진짜 찐곡이죠, 이거는. 찐 노래입니다. 네. 바로 엄수천이 되잖아요. 예. 언제 어떤 의미로 만드신 거예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한테 정말 고마운 이유가 그 7년 동안 저희의 트로트에 대한 그 노고를 보상해 준 곡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그 9년 전부터 트로트를 정말 좋은 마음과 너무 재밌고 하나하나 보석 다듬듯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로트 곡이 히트곡이 되는 건 정말 하늘이 내려줘야 되는 맞아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희가 젊은 친구들이 트로트를 안 하고 다른 장르를 해야 잘 된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적도 꽤 많았어요. 왜 30대 초반에 벌써 트로트를 만들고 그래? 뭐 이런 저희는 얘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MZ 시대가 MZ 세대에서 유행했던 말이 찐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라는 의미인데 이것으로 곡을 만들면 잘 될 수 있겠다 해서 완성을 했는데 이 곡에 대해 좀 에피소드가 이 곡을 마감해야 된 날짜에 사실 설 연휴였어요 그때가. 설 연휴였는데 다 완성을 하고 곡을 보내려고 최종으로 듣는데 곡이 이게 신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네, 이거보다 훨씬 느렸어요. 느렸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그날 밤새가지고 처음부터 다 갈아엎었어요. 네, 설 연휴를 반납하고 이렇게 갈아엎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감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노래에서 싹 다 갈아엎어달라고 하더니 그런 느낌인 거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 찐이야를 노래를 너무 제가 좋아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 애가 이제 그 막둥이가 있는데 걔가 성장하면서 걔가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거예요. 이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거야. 너무 그냥 애교를. 우리 아들도 제 앞에서 이걸 아니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서
짜잔 이렇게 쳐다볼 때 근데 그 정도로 아이들까지 인기가 끌었더라면 이때 사실 또 이런 또 제가 또 물어보긴 그러지만 저작권료가 짭짤했죠. 이게 진짜 효자곡인 건 맞아요? 아까 살짝 무명을 예. 네, 이 곡이 아무래도 제목이 찐이야가 진짜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선거 로고송에서도 이제 후보들이 서로 이 곡을 하겠다고 이제 경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이제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네, 진 씨가 이제 자신의 이름이 많이 들린다고. 그러네요. 네, 굉장히 찐. 네,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불러주셨는데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노래가. 진짜 우주의 기운이 돈다는 말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곡 하나로. 더욱이 서울의 달을 송가인 씨가 완성시킨 것처럼 찐이야도 영탁 씨가 완벽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가능한 일이겠죠. 아니 사심이지만은 제가 또 하나 좋아할 만한 단어 하나 알려줄게요. 그 뻐렁쳐라고 있어요. 뻐렁쳐. 그건 뭐예요? 좀. 그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를 그 뻐렁쳐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쟁반 노래방에서. 그거 하나, 그거 한번 뻐렁쳐로 한번 해보세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 전도연 씨가 내가 가슴이 뻐렁쳐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네네. 이게 이렇게 나와요. 짧은 네, 영상. 딸로 봤습니다. 네. 힌트 드렸습니다. 지금 곡 의뢰하시는 거예요. 네. 잘 저장해 두겠습니다. 네. 네, 그냥 저장만 해두셔도 네. 돼요. 뻐렁쳐. 이제 세 번째 의미 있는 곡. 와, 저 이 곡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실 곡이에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나 좋아하시죠? 대박이죠, 이 노래. 조항조 선생님의 봄합송. 이게 이렇게 달라져. 도전 꿈의 무대 애창곡이잖아요. 네, 사연만 조금 있으면 자기 가족 쳐다보면서 이 노래 부르거든요. 눈물이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곡이에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편지글 쓰신 거를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편지글에 여태껏 내 옆에 있어서 정말 고맙고 당신 머리에 핀 흰 꽃이 난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것을 곡으로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 생각해서 완성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제가 또 울컥한데 그 고마운 마음이 사실 옆에 있는 지환 씨가 저를 너무 오랫동안 무명 작곡가였던 저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아이고. 굉장히 이 고마운 마음이 커서 앞으로는 이 노래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도 되지만 지환 씨에 대한 저의 감사를 표현한 노래로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멋있다. 곡은 아버지께도 지분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아버지 지분이 아니, 그렇지. 편지를 모티브 삼아서 일단 만드셨으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었나 아버님이 이거 봐요. 방송 지금 보고 계시죠? 아마 오늘 방송 끝나고 전화 올 것 같아. 네. 아버지께 용돈 많이 드리고 있어서 아버지께 지분이 있고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경범이 형이 지환 씨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하는데 아니 이 형이 왜 이래?